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불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가 해소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면서 0.75%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은 그동안 2차 전지주로 쏠렸던 수급이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주 쪽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도 정말 강했습니다. 2% 가까운 급등, 어느덧 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코스닥 지수를 상승하는 주도주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차례가 가게 될지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겠죠. 오늘 나온 두 분과 함께 발빠르게 전략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 위주로 집중해봐야 될지 저희가 주제를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앞서 언급했던 로봇주 그리고 엔터주 다룰 거고요. 또 2차 전지주의 차익 매물의 트리거가 된 CRMA, 제로 소멸로 악재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 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봇주 어제부터 강했고 오늘은 더 셌습니다.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봇주의 잔치인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제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는데 조정시마다 초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시에도요? 네. 왜요? 지금 종목들 상황이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하락하는 섹터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업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리튬, 폐배터리, 2차 전지 생산, 2차 전지 소재, 뭐 전고체까지 되게 많이 보이는 상황들인데 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소외가 될까라는 것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로봇주가 더 갈 수도 뭐 제가 틀릴 수 있을 겁니다. 틀릴 수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좀 경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로봇주 같은 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어쨌든 뭐 정부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로봇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뭐 삼성이 어떤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고 현대차가 어떤 그룹에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고 또 뭐 오늘 상한가에 간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에도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 표면적으로는 로봇 얘기 같지만은 결국 M&A 이슈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M&A 이슈가 식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M&A 이슈로 인해 가지고 유로메칸도 상한가에 간 상황들이고 뭐 그리고 SP시스템즈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는 상황인데 모르겠으면 저는 만약에 오늘 예를 들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처럼 그동안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급등이 나온다든지 어제 SFA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처럼 그동안 흐름이 없다가 반응이 없다가 뭐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코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끝은 화려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당히 지난주 이번 주 중반이죠. 네. 수요일까지 상당히 화려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나온 조정을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은 것들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에 그래도 미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로봇주에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진짜 그동안 조용했다가 오늘 인탑스가 20% 넘게 급등했거든요. 근데 인탑스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도 아실 거지. 제가 어저께 언급을 했었어요. 차라리 인탑스 같이 위치가 낮은 걸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뭐 그래도 이 로봇 세터에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거 외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접근하고 싶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수급 쏠림이 과하긴 한데 만약에 로봇주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로봇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뭐 추세는 네.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조정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봐야 될지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최근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정태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올라온 종목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인탑스 같은 경우가 오늘 거리랑 동반해서 이제 첫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저도 충분히 좀 쫓아가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로보틱스의 위탁 생산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긴 한데 이 로봇의 위탁 생산에 굉장히 조금 좋은 종목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랑은 휴대폰 케이스로도 좀 연결되어 있고 삼성전자의 이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위탁 생산을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인탑스가 재무적으로 보시면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로봇주들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이 실적 문제도 사실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그 안에 세부를 보시게 되면 진단키트의 매출이 조금 있었던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후발 안에서의 분명 움직임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LG전자가 로보스타고 또 이제 뭐 다물 멀티플레이어라든지 러셀 같은 경우 이제 CJ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SBB테크랑 뭐 SP 시스템스, SPG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현대 쪽에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M&A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게 지속이 된다라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러셀이라는 종목도 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슈퍼 매물대까지도 도달을 못했고 다른 기타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위치 에너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서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SPG 같은 종목도 오늘 막 좀 조정이 나왔죠. SBB테크랑 SP 시스템스, SPG 이 세 가지 종목이 이제 현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핑퐁으로 움직이거든요. 한두 종목이 움직일 때 하나는 꼭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안에서의 좀 순환매에서도 충분히 뭐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오늘 장 막판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 아니라 뭐 월요일, 화요일이었으면 이런 흐름들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충분히 후발주들은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M&A 이슈가 아니더라도 로봇은 출산 관련된 이슈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주 나오셨을 때 인탑스를 언급을 하셨었네요. 뭐 두 분 다 로봇주 안에서는 너무 단기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모멘텀이 있고 이 주가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인탑스라든지 러셀, SPD 종목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전략을 짜봤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섹터죠. 2차 전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섹터로 옮겨갔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유럽의 CRMA 초안이 공개돼서 뉴스에 파는 심리가 커진 건지 뭐 그동안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봇에서 얘기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어떤 잠시 걸까요? 말씀드리면 네. 인탑스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웨어러블 로봇 잼스라고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거 위탁 제조 방식으로 지금 인탑스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M&A 말씀드린 게 그런 연유라 보시고 그래서 조금은 시야를 예전에 좀 넓게 봤다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좁혀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연관성 있는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니틱스랑 인탑스를 관심주로 좀 보고 계시나요? 네네 그리고 그것도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웨어러블 터치 IC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이것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CRMA 저는 이게 호재냐 악재냐 여기서 좀 중립적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밀물 썰물처럼 항상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작년에 잘 보세요. 작년 하반기 쪽 같은 경우 시장 그렇게 안 좋을 때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했었으면 주도 섹터였죠.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새로운 주도주 뭐가 나타났습니까? AI, 챗GPT 나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치고 나서 새롭게 또 어떤 섹터냐 2차 전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최근 SBB 사태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단기가 좀 출렁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거기서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 섹터에서 이제 한 발짝 이제 발을 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를 뭐 K칩스법이라든지 그리고 한일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구분 이제 위치가 좀 바뀌고 있다, 순환매가 발생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MA라든지 IRA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세액 공제 혜택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재는 여전합니다. 호재는 여전한데 이 호재는 영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2차 전지 내에서 소재보다는 개인적으로 LFP라든지 그리고 장비 관련주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는 LFP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지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지요? 이지는 네. 이게 아시겠지만은 LFP 양극재가 리튬 이산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산화철을 현재 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다이슨이 이제 자체 2차 전지 공장을 만들 거거든요. 소형 파우치 배터리를 만들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장비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테크니컬 미팅이 끝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안이 된다라면은 뭐 저는 그래서 LFP하고 장비 쪽을 네.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정태근 팀장님, 로봇주 안에서는 인탑스와 지니틱스를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다고 추가로 말씀해 주셨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LFP, 그 장비 쪽, 그리고 이지라는 종목을 말씀하셨습니다. 2차 전지가 주도주에서 한 발 물러났다. 뭐 주도주가 바뀌고 있지만 본부장님도 2차 전지주가 조금은 꺾이고 있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CRMA 결과가 나오면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자재 조달에 대한 그 부분들이 사실 조금 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는 그렇죠.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하는 게 소재단은 분명 산업의 성장에서의 이 흐름을 바탕으로 분명 앞으로도 2차 전지 안에서 선두를 유지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치적인 에너지에서의 약간 변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은 사실 조금 염두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산업의 성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더 상승 여력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약간의 좀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장비단이라든지 뭐 셀은 그래도 좀 움직였는데 장비단이 정말 못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네. 코인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이 전공정, 후공정을 동시에 좀 담당하고 이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오고 지금 매물대에서 약간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 이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연간 단위로 거의 배 단위씩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앞으로의 이런 수요 단이 높고 공급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정에 대한 자동화 이슈가 분명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본다면 충분히 상방은 크게 열어놓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코인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단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고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움직인 장비 쪽에서는 후공정 업체인 코인테크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팀장님의 종목은 이지죠? 네. 오늘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의견이 안 맞았는데 네. 코인테크는 같이 맞는 것 같아요. 코인테크도 네. 관심 있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미국의 LFP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이게 아워넥스트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미국의 미시간 공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코인테크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다이슨 아까 좀 전에 다이슨 말씀드렸는데 네. 다이슨도 2차 전지 공장을 이제 만드는데 국내 기업들하고 테크니컬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코인테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포메이션 장비 쪽하고 이제 자동화 장비 쪽으로 이제 테크니컬 미팅을 했을 건데 지금 화면에 한 게 탑 머티리얼 이제 차트거든요. 네. 탑 머티리얼이 최근에 3월 6일부터 올랐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아워넥스트 에너지 이쪽으로 장비를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 다이슨 쪽도 아마
테크니컬 미팅이 끝나고 아마 장비 공급 소식이 나올 건데 거기에 본다라면은 코인테크도 그렇고 탑 머티리얼도 그렇고 한번 관심을 저는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 코인테크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관심주로서 의견이 일치했고요. 우리 팀장님은 탑 머티리얼까지 눈여겨보자라고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리오프닝주도 좋았습니다. 그중에 엔터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말이 많았던 엔터주, 이번 달에 9천억을 매도했던 외국인이 엔터주는 줍줍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엔터 산업이 활발해질 거고 최근에 엔터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조금 줍줍해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SM의 이제 공개 매수 이후에 좀 협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는데, 네. 일단 SM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개 매수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주당 15만 원인데 그 밑으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네. 공개 매수 가격을 위로 높일 수는 있지만 아래로 다운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줍줍하셔가지고 물량을 전부 다 공개 매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해서 만약에 되면 주당 4만 원씩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SM 쪽은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던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풀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조금 요번에 SM이 급락이 나오면서 억울하게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JYP 같은 경우 워낙 본업이 튼튼한 종목이다 보니 네. 그 안에서의 기회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요번에 중국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면 큐브엔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자 아이들 그룹이라는 이 안에 이제 우기라는 멤버가 중국 쪽에서 이 웨이보 구독자 수도 700만이 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톰보이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누드 같은 경우는 1억 뷰도 금방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이런 확실한 이미지를 좀 쌓아놓은 부분들이 있고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지라시식으로 이 큐브엔터에 정말 많은 중국 업체들이 오퍼를 넣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게 좀 파묻히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련 부분에서의 특히나 좀 인지도가 높은 물론 다른 그룹주들도 중국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서 굉장히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큐브엔터는 좀 잘 움직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더라도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항상 이 엔터 섹터 얘기 드릴 땐 JYP를 토픽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JYP를 일단 큐브엔터를 토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10% 넘게 상승한 큐브엔터를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엔터주를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실까요? 그 전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방금 나왔던 걸그룹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네, 저기 방금 아이들이에요? 말씀하신 그 네, 아이들. 이름이 여자 아이들. 네. 아이돌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네. 예. 저는 요즘 그룹 뉴진스밖에 몰라가지고요. 네. 뉴진스요. 네. 뉴진스는 또 다 아시네요. 네. 네. 제가 디토 노래는 매일 들어가지고요. 정말 아이들 팬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 엔터는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거를 리오프닝과 연결시키게 된다라면은 네. 저는 엉뚱한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게임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게임주 쪽을 보시는 걸까요? 네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이브가 됐던 YG엔터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달, 11월달부터 조금 계속해서 꾸준히 와왔습니다. 그 왔다가 최근에 시장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YG엔터라든지 그리고 하이브 차트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고 싶어요. 네. 중립 입장에서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한한령 같은 경우는 이미 해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원스럽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호재로 썼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찔끔찔끔 푸는 거죠. 파노 같은 경우도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고 공연허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공연허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웃긴 건 또 이제 외국인 관광 비자 같은 게 우리나라도 제외시켰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 완전히 풀었다라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좀 저는 그래서 떨어진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 웃기게도 작년까지는 소위 말하는 중국 리오프닝 소비가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와서 양해를 앞두고 철강 화학이 강세를 보였다가 양해 끝나고 나서는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냥 리오프닝 모멘텀은 끝났나? 한양 해제 모멘텀은 끝났나? 라는 점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그럼 차라리 부각이 안 된 것들을 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모바일 게임을 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가정화폐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그동안 너무 많이 좀 소외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위치적으로도 어쩔 때는 저도 높은 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고소공포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좀 낮은 쪽을 올 내내 낮은 쪽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쨌든 계속 낮은 쪽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팀장님이 리오프닝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본다면 엔터보다는 게임주 쪽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게임주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그쵸? 네. 그 안에서 만약에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 쪽으로 좀 보십니까? 위메이드 그룹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이제는 네. 아시겠지만은 NFT라든지 ST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코인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코인 관련한 악재는 조금 이제 다 해소가 된 걸까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재상장,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저는 네. 시장에서 그냥 도태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제 거래소 상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도태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게임 관련된 어떤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NFT라든지 이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 중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쪽이 위메이드다 보니까 일단 위메이드 쪽으로 힘을 실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메이드보다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것 좀 더 치고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게임을 먼저 출시한다라든지, 그리고 게임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발생된다든지, 코인의 어떤 가격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라면은 다른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에서 NFT로 넘어가고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 중에서도 위메이드 맥스 요거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안에서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진단과 이슈들 짚어봤으니까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왔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에는 K바이오에 베팅한다고 하면서 이오플로우가 급등했죠. 더 갈 수 있을지 전망 들어보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까지 양봉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가 이번에는 빈살만이 K바이오에 베팅한다라고 하면서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았지만 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오플로우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시은님께서 두 분 나오는 게 너무 유익하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목소리 내주시고 라고 또 하자마자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요. 그럼 만약에 예스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우디 쪽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지금도 매수 접근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꿈과 희망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움직임에서의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런 얘기는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미 주가가 그거 반영해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사실 조금 걸리는 건 거래량이 이전 직전 고점 거래량을 한번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만 저는 일단은 이 실사도 사실 뭐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이제 뭐 밝힐 수 없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실사를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중하는 거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 보시면 매출액 단위 사실 절대적인 금액은 작아요. 절대적인 금액은 작지만 어쨌든 퍼센테이지 증감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 변동 원인이 이제 해외 매출에 따른 이 매출 증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웨어러블 쪽으로 해서 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의 이런 해외 또 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이 이슈가 부각이 돼서 상승력이 나올 때는
뭐 이 수출의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찍히거나 아니면은 마일스톤에 따른 뭐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충분히 상승력이 조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멘텀이 소멸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다시 사우디 쪽에서의 이런 투자, K바이오나 K 쪽의 의료기기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한다라고 좀 밝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데니님께서도 의견이 갈려야 더 좋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태근 팀장님의 이 부정적인 면도 한번 들어볼까요? 데니일이 이분은 네. 정말 자주 나오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자주 저희 오는데. 네임드십니다. 그러니까요. 반장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어쨌든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는 바이오하고 우주항공은 조금 킵을 해두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정말 조금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징그럽게 지금 주도주로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되게 많아요. 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었죠. 그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가 있었고 3월 2일 같은 경우는 제3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보통 이 정도 뉴스가 나오게 되면 지금 바이오가 난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네.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바이오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일부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판단에 너무 좀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 타순이 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더 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IT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오하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투자 소식도 있었는데 미코 바이오메드가 사우디 투자 소식 나오게 되면서 이게 3월 13일 날 연속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조정이 나오고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라면은 연속 상한가 계속 치고 나가지 않았을까? 미코 바이오메드 정도 캐파 정도라면요. 시총 정도라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예전에 보였던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뭐 AI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도주로 가는 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엑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세모가 없어가지고요. 네. 세모가 있었으면 아마 중립으로 세모를 했을 건데 O 아니면 X라서 일단 네. 제가 X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두 분의 다른 의견, 다양한 관점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반등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쭉쭉 살아날 수 있을지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도 되는지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일치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세모다, 뭐 징그럽게 주도주로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셀트리온은 괜찮은 걸까요? 저는 셀트리온은 장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셀트리온을 삼성전자처럼 투자한다라면은 저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봐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다라는 거. 정말 이분은 뭐라 해야 될까요? 눈치가 빠르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사업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흐름을 잘 읽는다 해야 될까요? 다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인 것 같습니다. 아, 딱 모두 다 아닌 것 같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 복귀 시가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주목을 좀 해보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그 바이오 제약 수출 신약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또 카테고리 어떤 내용이냐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의약품 수출을 2배 달성을 하겠다,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부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이 부합이 되냐면은 일단은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2월 28일 날 나왔었는데 3월 달 들어서 셀트리온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2023년도를 신약 개발 회사 원년의 해로 설정을 한다. 이런 얘기했었고 2024년부터 매년 1개 이상의 항체 신약 임상 개시 목표를 했거든요. 이게 시가 절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셀트리온이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바이오란지 이런 그 정책이란지 정부 지원이란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그때마다 진짜 다 껐으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수출 2배,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 그 진출 상태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점유율 넓이에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해서 사업수라든지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의약품 수출까지 지원을 같이 해주게 된다면 네. 일조 정도 메가 펀드를 조성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일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20년대에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나쳤던 것처럼 그때도 주가 갔잖아요.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차트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월 3일 날 그리고 3월 7일 날 발생된 대량 거래가 저는 요 거래량이 이게 상승 전환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HTS 내에서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거래량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대량 거래가 그냥 들어왔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 하고요. 이 대량 거래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고생하신 분들,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어쨌든 좀 희망이 보일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셀트리온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스로 보셨는데 그렇다면은 3사 중에서 어떤 걸 보시는지 제약이 셀트리온 좀 헬스케어 봅니다. 헬스케어로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간단하게. 최전선에서 판매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은 셀트리온 3사 중에서는 어느 쪽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저도 헬스케어를 보는 어. 게요. 사실 이제 속도가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 순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약은 또 국내 쪽 위주고 셀트리온 해외 쪽 중심이어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위치적인 에너지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그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던 섹터와 종목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하창완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